오늘 보니까 단풍나무들이 종류대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나무, 이거는 단풍나무 중에 신나무라고 하는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 특징의 하나인 이 결각이 갈라진 이파리 몇 개로 갈라졌죠? 세 크게, 개요. 그렇죠. 세 개로 갈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꽃은 보면 꽃이 아까 말했던 모여서 이렇게 우산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피고 있려고 지금 꽃망울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아직 완전히 피지는 못했잖아요. 네.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고로쇠나 일반 단풍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피어 있고 피려고 하고 있고, 이 이파리 자체가 좀 특이한데 이것도 단풍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아까 고로쇠에서 봤던 이 겨드랑이에 그 뾰족 솟아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 신나무. 신나무는 언뜻 보면 단풍나무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뾰족한데 결각이 가에 한 2개 정도 또 있구나, 요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드는 나무고요. 숲이도 매끈하고요. 이런 단풍나무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인 줄 아는데, 요거 말고 요 옆에 보니까 또 다른 단풍나무도 약간 비교하려고 제가 보니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옆에 보니까 내군도 단풍이라고 약간 외국에서 온 친구거든요. 내군도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데, 이 단풍은 복자기하고 비슷하게 3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거하고 차이점은 이거는 복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꽃이에요. 꽃. 여기 보면 꽃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듯이 무슨 옥수수 수염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길게. 네. 이 꽃은 우리가 보는 이런 신나무나 일반 단풍나무 꽃하고는 또 영 다른 모습으로 네. 피고 있죠. 네. 그렇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는 비슷하고, 단풍나무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도 단풍나무인데, 우리가 꽃이 필 때 이렇게 긴 옥수수 수염처럼 있다 이러면 아, 이건 내군도 단풍이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신나무의 꽃을 한번 같이 보았고요. 저 신나무 꽃은 근데 보면 아까 일반적인 단풍나무는 이파리 아래로 이렇게 숨어서 아래로 폈는데, 이건 어때요? 꽃이 좀 이 위로, 위에 예, 솟아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솟아있는 그런 모습도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 우리가 지금 이 나무를 만나러 왔는데요. 오다가 너무나 기쁘게 네잎 클로바, 그 다음에 6잎 클로바, 5잎인가요? 5잎 클로바까지 찾았어요. 우리 여기서. 예쁘다. 어? 이건 뭐야? 이거는 내 찾았다. 이거 찍어줘. 나는 우와, 하나, 둘, 셋, 넷, 5잎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한테 그거를 찾도록 이끈 것 같아서 이 나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 옆에 있고 이런데 좀 작은 나무거든요. 근데 관목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이거를 표현할 때 이것 같은 내 입술 뭐 예쁘기도 하지요, 이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하고 너무 친근한 나무랍니다. 근데 지금은 봄이라서 꽃이 피고 지금 많이 지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예전에 이 열매를 세종대왕이 엄청 좋아했대요. 이거를. 그래서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거든요. 문종이 궁궐 뒤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서 잘 가꿔서 이 열매를 갖다가 세종대왕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문종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문종이 이제 단종의 아버지지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혹시 아까 네, 입술 하니까 앵두. 앵두, 예, 그렇죠? 예. 앵두나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진짜 그 정확한 이름은 앵도나무라고 해요. 앵자는 벚꽃 할 때 앵이고요. 도는 뭘까요? 복숭아 도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꽃이 벚꽃도 담고 복숭아도 담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이런 이름을 갖지 않았나. 네, 앵두나무라고 흔히 우리한테 친근한 이름을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앵도나무는 요즘은 서양 체리가 많이 들어와서 이 큰 그 체리에 익숙하지만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작은 네. 앵두 있잖아요. 빨간 거. 예. 안에 씨가 들어있고 그렇게 이렇게 길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한 거. 그거가 원래 우리가 먹던 앵두. 그래서 코리안 체리예요. 이름이. 코리안 체리라고 하는데 이 보면은 꽃이 약간 벚꽃보다는 매화꽃보다는 좀 작아요. 앵도는 작고 우리나라 체리는 서양 체리는 이렇게 달려 있으면 끝에 줄기가 이렇게 이런 것처럼 길게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앵도는 딱딱딱딱딱딱 이 매화꽃처럼 줄기에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거의 그 모기 화경이 없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꽃을 보고 하고 그 꽃들이 이렇게 꽃잎이 5장으로 장미꽃과라서 붙어 있지만 약간 이렇게 이빨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틈이 좀 있어요. 헐빈하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꽃잎파리에 털이 많은 폭신폭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우리 한번 가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폭신폭신. 네, 폭신폭신합니다. 털이 예. 많아요, 털이. 네, 예. 그래서 뒤에도 보면 잔털이 예. 하얗게. 예. 털이 많은 게 앵도 나무의 특징이랍니다. 요 꽃이 붙은 이 줄기도 하얗게 털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털이 많고 지금 꽃이 지고 이게 나머지 이게 보면 초록색으로 혹시 보이나요? 네. 앵도가 네. 나오고 있죠. 근데 앵도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서양 버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버찌는 이렇게 있어서 이게 빨갛게 익는 거죠. 네. 그래서 꽃이 또 저기 남아있는 꽃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꽃잎은 5장인데 하나하나 사이가 붙어 네. 있나요? 좀 다 떨어져 틈이.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꼭 네. 저는 이거 볼 때 이빨이 약간 벌어진 친구 같다. 근데 이빨 벌어져도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빨 벌어진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느낌의 앵도를 보면서 생각했고요. 너무 이뻐요. 네. 그리고 꽃의 크기가 조금 작죠. 네. 앵도도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암두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네. 자, 우리 자, 이번에 만날 나무는 꽃이 지금 만개했다가 조금 지고는 있는데요. 핑크빛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꽃이 제법 크게 향기도 나게 피어 있는데 이 나무는 사실 우리가 많이 흔하게 볼 수는 없는 나무지만 비교적 예쁘고 잘도 아는 분이 많으세요. 이 나무는 아그베 나무라고 해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아그베 나무. 피는 모양이나 이거는 꼭 사과꽃 같아요. 사과나무 잎처럼 이렇게 모여나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과꽃 비슷한 같은 그쪽 패밀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사과처럼 그렇게 나지를 않기 때문에 좀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그베 나무의 아그베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열매예요. 그래서 아그베 나무하고 제일 좀 혼동이 되는 게 야광나무라고 있어요. 그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 나무 이름인데 그것도 사과나무 쪽이에요. 근데 일반 사과나무는 약간 피큰빛도 많고 이런데 이 야광나무는 밤에 거의 뭐 이렇게 야광꽃 불 핀 것처럼 하얗게 핀다고 그래서 야광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꽃을 볼 때 아그베 나무는 그렇게 하얗진 않죠. 네. 네. 지금 보면 약간 네. 핑크빛이 네. 많고
그 다음에 열매에 있어서 이 아그베 나무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끝이 이 꽃받침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움푹 파였대요. 좀 파인 모습이 동그랗게 들어간 모습이 보이나요? 네. 이제 그렇게 보아야 돼요. 네. 지금부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애기 배를 닮았다. 크기도 엄청 작아요. 이게 작년 열매긴 한데 이렇게 가운데가 폭 파여 있어서 애기 배를 닮았다 해서 애기 배 나무 하다가 아그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그베 나무는 원래는 이 사과나무 쪽이고 비슷한 게 야광나무인데 색깔은 이거는 분홍빛이 많고 야광은 흰색이다. 그다음에 열매는 이렇게 폭 들어가 있어서 배처럼 생겼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야광나무와 물론 꽃이 다 지고 나면 어떻게 구분할까? 야광나무와 아그베 나무를 그게 감별점이 바로 이 이파리에 있는 이렇게 폭 들어간 결각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폭 들어가 있죠? 네. 여기도 네. 보면 좀 네. 폭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거는 아그베다. 네. 이파리를 가지고 네. 그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는 대부분 그냥 사과 이파리처럼 네. 생겼거든요. 네. 사과 이파리는 배잎하고 다르게 밑이 이렇게 좀 좁아요. 끝도 좀 좁아요. 사과 이파리는 배 이파리는 밑이 넓은 둔저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걸 다 감별할 수는 없지만 몇몇 감별점이 있더라. 이파리나 열매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그베와 야광나무가 다르다. 그리고 오늘 아그베를 보니 열매가 어떻다? 약간 배처럼 끝에가 이렇게 애기배처럼 예.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나무 한번, 꽃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우리 이제 아까 아그베와 세트로 같이 언급했던 야광나무를 드디어 만났어요. 이 전부 다 이게 야광나무 동산이네요. 네. 밤에 꽃 색깔이 일단 어때요? 보니까 완전히 하얗습니다. 흰색이에요. 그렇죠. 네. 완전 흰색이에요. 네. 배나무도 하얗긴 한데 더 빽빽하고 지금 완전히 이 이파리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만약에 달이 있을 때 여기 온다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울 것 네. 같아요. 눈 오는 날 그 네. 빛 반사되듯이. 그렇죠. 맞아, 맞아요. 그렇게. 하얗게 이게 밤에 빛을 낸다. 그래서 야광나무라는 네. 이름을 가졌는데 원래 그 족보로 따지면 사과나무 쪽이에요. 다 야광이나 아그베나 다 사과나무 쪽인데 그럼 두 개 차이가 뭘까? 아까 우리가 아그베는 봤는데 아그베는 색깔이 꽃 색깔이 분홍빛이. 약간 분홍빛도 네.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 분홍빛이 많았는데 정말 야광은 그냥 백색이네요. 네. 그냥 하얗고 근데 또 하나의 반전 꽃이 피기 전에 이런 꽃봉오리를 봤어요. 네. 네. 꽃봉오리가 무슨 약간, 색이에요? 예, 붉은 빛이 돌아요. 네. 그쵸? 네. 붉은빛도 뭐 분홍빛도 많이 네.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꽃 미색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딱 피고 나니까 꽃 색깔은 완전 흰색이에요. 그래서 정말 반전의 꽃인 것 같은데 네. 이 빨갛게 있던 게 꽃받침으로 생각돼요. 여기 밑에 아. 꽃받침 있죠? 네. 그 네네. 꽃받침이 밑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봐서는 이 꽃은 전부 하얗게 보여요. 밑에 자세히 보면 약간 붉은 네, 꽃받침이 네, 조금씩은 네, 네,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반전을 품고 있는 나무 바로 야광나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그베에서 이렇게 많지 않았던 열매, 네. 요거 열매를 아까 왜 아그베라고 했는지 그게 꽃 그 받침이 떨어지고 나면 고기가 빈 자리가 폭 파여서 애기 배처럼 보인다. 네. 네. 여기 이제 사과하고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보이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다 그렇게 생겼어요. 다 그렇게 보였죠? 네. 마치 운석이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파였듯이. 네. 네. 그쵸? 예. 네. 아, 이 꽃이 지고 나면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야광과 아급의 쪽은 열매는 네. 구분할 수 있겠죠. 네.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를 만났어요. 산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기는 흔치가 않아요. 이 나무가 뭐냐면 물풀의 나무인데, 물풀의 나무는 들어보셨죠? 네. 물풀의 나무인데 조금 어리다고 작다고 그래서 쇠 물풀의 나무라고 해요. 쇠자는 좀 작은 거, 그리고 쇠자를 앞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물풀의 나무는 어떨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진짜 물풀의 나무는 이렇고요. 이건 쇠 물풀의 나무거든요. 네. 네. 진짜 물풀에는 아직 꽃은 안 피었어요. 이 하얀 꽃은. 네. 근데 왜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크기가 다 작은 것 같은데 뭘 보고 그럼 크고 작다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요게 하나의 이파리예요. 네. 이게 하나의 이파리고 이게 하나의 이파리예요. 네. 그러면 아카시처럼 네. 이것도 복엽이죠. 네. 복엽에서는 요 이파리 하나에 서로 이렇게 이거 우상 아까 깃털처럼 생겼다 했죠? 네. 우상 뭐 복엽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요건 몇 개일까요? 둘, 넷, 여섯, 8개 정도 네. 되네요. 또는 딱 맞진 않아요. 이거는 둘, 넷, 여섯, 일곱. 네. 한 7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파리들이.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이건 쇠물풀의 나무거든요. 네. 요거 한번 세보세요. 5개입니다. 내지는 셋. 네. 3개도 있네요. 대부분은 5개네요. 그래서 아마 꽃잎의 수에서 복엽인데 쇠물풀레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쇠물풀레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했고요. 나무에 아마 키도 쇠물풀레가 조금 작지 싶어요. 네, 그런 차이 때문에 했고, 이 쇠물풀레는 키가 작으니까 빨리빨리 뭘 할 수 있어서 꽃도 빨리 피우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꽃이 이렇게 보면 하얀 솜털에 실털에 네. 짧은 실털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피어서 있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총상 내지는 무슨 꽃차례, 원축 꽃차례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서 피네요. 네. 그죠? 그래서 물풀의 나무과 친구들의 제일 큰 특징은 이렇게 복엽이고, 네. 네. 복엽이고, 그다음에 마주나기. 네. 이 쇠물풀의 꽃은 사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우리 다 네. 처음이죠? 네. 처음 봤습니다. 예. 향기는 별로 없는 거 별로 네. 없지만 이게 촉감은 엄청 부드러워요. 네. 손톱처럼. 부드럽죠? 네. 이렇게. 새 이름에는 제일 작은 물풀에 좋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네. 오늘 봄꽃을 또 많이 보면서 우리가 나무학교를 진행해 봤어요. 보신 소감,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바람도 정말 꽃향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또 특히나 제가 그 고로쇠 나무가 너무나 궁금했었거든요. 몸에 좋은 고로쇠를. 근데 또 그 단풍나무과인 줄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용하게 네. 산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기를. 예, 예. 그리고 네.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영 선생님. 저는 4월에 연두빛깔 잎새의 하얀 꽃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 계속 감탄했거든요. 처음 봤던 그 감칠 박달나무의 그 진주 같은 꽃봉오리도 너무 예쁘고요. 또 야광나무 하얀 꽃, 보름달이 뜰 때 그 야광나무를 보고 싶어집니다. 맞아요. 우리가 오늘 여러 나무를 봐서 하나하나 정말 다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우리한테 기쁨을 선사해줘서 너무 나무가 고맙고 감사했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눈에 띄는 나무도 있지만 이게 꽃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그런 나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아, 이렇게 예쁜 꽃이 있구나.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꽃과 나무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아름답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원하며 또 이 닥터윤의 나무학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다른 나무와 꽃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